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소통에 대해서 강의할 이명숙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소통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진행해 나갈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서 배워가는 시간이 정말 좀 유익한 시간들이 되면 좋겠고 좋은 소통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강의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요. 일단 1강에서 6강은 의사소통의 기본기를 다지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인지 발달도 좀 살펴보고 또 환경이나 정서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또 보고 문제 행동 또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탐구하면서 아동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을 잘 안다고 해도 우리 자신을 모르면은 또 소통할 수가 없죠. 예,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기 전에 내 마음을 알아야지 또 상대방의 마음도 담을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저희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많이 되돌아보면 좋겠고 그런 작업을 통해서 나의 원함이 무엇인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내 자신을 먼저 조금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7에서 15강은 좀 기본기를 이제 좀 많이 다져놓고 또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이제 개념을 알고 방법들을 또 더 연구해 가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적 발달, 내적 의사소통의 세계를 좀 알아보고 우리 안에 어떤 또 의사소통이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숙고해 보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기를 좀 다지고 이제 깊이 또 숙고해보고 또 의사소통에 대해서 너와 나를 알아가고 이런 시간이 쭉 되기를 바라고 16강에서 17강은 이제 소통에 대한 정리로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보자. 마음으로 바라보기라고 적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는데 너무나 일방적인 강의가 될 것 같고 여러분들과 소통이 안 돼서 제 나름대로 이제 팁을 하나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렇게 이제 텃밭도 하고 또 자연 속에서 이렇게 지내는데요. 예, 서울 경기권에 제가 한 30년간 살다가 작년에 이제 경남으로 내려갔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이제 자연과 교감하며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자연을 이제 매개로 해서 우리가 소통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고자 이렇게 사진을 몇 장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강의하는 동안에 저도 배워가고 여러분들도 배워가고 조금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는 그런 아동소통 지도사 강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네, 노인 그 한 분 안에 굉장한 지혜와 인생 경험 또 깨달음이 있죠. 또 갖가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한 분이 돌아가시면은 정말 그 한 분 속에 있는 참 하늘을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늘을 두루마리 살아서 다 적어봐도 다 적을 수 없는 그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다 듣지 못하고 가신다면 너무나 큰 손해죠. 네, 인간에게 있어서 경험과 언어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을 듣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그 삶의 경험에 대한 해석의 내용입니다. 자, 또 이야기를 우리가 구성하는 어떤 이미지, 어떤 상징들 이런 것들은 그 사람만의 굉장히 독특한 가정적, 문화적, 종교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과 언어가 같이 가는데요. 그 경험에 의한 언어들로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한 분 어르신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을까. 정말 그거를 한 사람의 인생을 글로 기록한다면은 정말 하루만 해도 엄청난 내용이 될 텐데요. 예, 그래서 말과 글과 행동 이런 의사소통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자,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대화나 말, 또 행동 이런 것들을 다 보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소통이 되죠. 언어적인 것, 비언어적인 것 이런 거를 다 포함합니다. 말과 행동 속에 그 사람의 모습, 말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또 말에 대해서 보면은 말은 창의성에서 비롯되고 논리력이나 창의성을 키워주고 그 안에 굉장히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몰랐던 것을 발견하고 자기도 몰랐던 논리들이 구성되어서 짜여져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토론을 하거나 이런 말을 이렇게 적정할 때 많이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것, 좋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상당히 그 사람에게 자양분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죠. 자, 말을 할 때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네,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흐르고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뇌를 격동시키고 움직이게 해서 최고의 뇌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안건을 토의하려면 그거에 대한 공부하고 조금 지식을 쌓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내가 말할 거리를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다양한 관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자신의 진로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관심이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 이런 것들을 다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은 힘이 있죠.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는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하는데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을 배웠는데 지금은 뭐 중학생,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겠죠. 에너지가 이제 불변한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말한 에너지를 미래의 어떤 사회에서 그 에너지를 정말 핀셋으로 딱 집어서 본다면은 그렇게 본다면 어떨까요? 내 속에서 어떤 긍정적인 말, 남에게 힘을 주는 말, 사랑의 말 이런 언어들이 많이 나왔을 때 과학이 발달해서 나의 말을 콕 집어서 탁 꺼내서 보면은 정말 내 마음이 좋겠죠. 내가 이런 말을 했네. 내 감정이 이랬구나. 이런 표현도 할 줄 아네. 이랬을 텐데 제 속에 그냥 막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해가지고 내가 막 남에게 미워하는 말, 욱박지르는 말, 싸우는 말 이런 말 안 하는 사람 없죠. 엄청나게 또 표출을 하잖아요. 근데 해야죠. 또 할 때는. 그렇지만 이제 조절이 필요한데 아무튼 이거를 내가 막 한 거를 딱 집어서 꺼냈다. 그랬을 때 정말 좀 제가 부끄러운 마음도 들겠죠. 그래서 말은 한번 뱉어내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저희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물을 쏟으면은 그 물을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말 조심해야 된다.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 이런 말을 우리 할머니가 많이 해주셨어요.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고요. 자,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에게 굉장히 이렇게 힘이 되는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낙제했잖아요. 낙제하고 또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전응하라고 낙인이 찍히고 이런 상황들을 살 때 참 아이 마음속에 너무 상처가 많겠죠. 뭔가 좀 절망감이 생기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효능감도 떨어지고 정말 이럴 텐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너만의 독특함이 있어. 너는 너만의 개성이 있고 독특함이 있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너는 너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그 길을 찾아가면 돼. 너무 실망하지 말기 바란다. 이런 격려의 말을 듣고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나중에는 정말 최고의 과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의 말은 정말 에너지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유태인 부모의 대화법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분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유태인 밥상머리 이제 교육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정, 친구, 토론 파트너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짝을 이뤄서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공부한 것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하는데 유태인의 이제 전통적인 토론 교육 방법입니다. 그 논쟁하는 화면 영상을 보면요, 막 치열하게 아주 막 자기 의견을 펴면서 얼마나 왁자지껄 막 시끄러운 막 그 장소에 둘이 앉아서 얼마나 토론을 하는지. 자,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이렇게 막 펼치고 표현하는
그런 교육 방법입니다. 자, 나이나 성별이나 계급 이런 거에 차이를 두지 않고 두 명씩 짝지어져서 그렇게 논쟁하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스스로 답을 찾아지죠.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되면은 아니면 아동이 선생님한테 나와서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가 얘기하다가 아이디어를 얻죠. 상담하다가 나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내 속에 있는 것을 꺼내다 보니까 또 길을 찾아가는 거죠. 방법이 생각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예, 다층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창반 양론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브루터의 아까 우정은 성장하는 과정 중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냥 내 친구, 친구의 우정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넓은 의미로 어린이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층적인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는 대화법. 예, 이런 논쟁, 이런 것들을 치열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지 토론할 수 있고 논쟁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만들어내야죠. 어떤 질문을 만들어내느냐. 내가 생각을 해야죠. 내용을 알아야 질문을 만들어내죠. 네. 대상이나 사물이나 사건, 이 수많은 경우를 생각하니까 이 인지 능력이 폭발적으로 정말 좋아지겠죠. 많이 이렇게 머리에 신경세포가 뉴런이 막 뻗어가겠죠. 예, 질문하는 식탁입니다. 질문하는 학교입니다. 또 질문을 하는 자연입니다. 이런 자연에서 어디에서 활동할 때 생활할 때 계속 질문이 생기고 그 질문을 서로 나누는 거죠. 자, 3명이 모여서 얘기를 한다면 3가지 의견이 있고 또 4번째 합리적인 의견이 도출됩니다. 예. 그런데 또 4명이 모이면 4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그 의견 중에 제일 좋은 의견, 아니면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들의 교육법은 그렇지가 않고, 10명이 있으면은 10가지 의견을 듣고 11번째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해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굉장히 좋은 교육법, 대화법이죠. 자, 교사의 역할은 토론하도록 이끌고 배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도출하는 데 도움을 주면 되겠죠. 자,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언어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비언어라고 합니다. 언어의 내용은 그 말하는 그 사람의 그 말의 내용은 정작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메라비언 법칙을 만든 그 메라비언 교수님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인데요. 자, 상대방에 대한 인상이나 호감을 결정할 때에 여기 보세요. 목소리 있죠. 소리 톤이나 음색이나 38%, 바디랭귀지는 표정이나 태도를 포함해서 55%,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서 말의 내용은 7%만 작용했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내용보다 비언어적인 이런 거를 통해서 이미지를 받는다는 거죠. 비언어적인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풀어서 보면요. 상대방에게 받는 이미지가 시각적으로는 55%의 효과, 청각적으로는 38%, 언어는 77%, 그냥 7%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이라고 하면은 용모, 자세, 모양, 제스처, 이런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고, 청각은 목소리, 톤, 음색, 제 목소리가 어떤지요? 이런 음색. 언어의 품질 이런 것들을 말하고, 언어는 말의 내용을 말합니다. 자, 말과 행동에 일치성을 보일 때 그 말은 단지 7%의 효과만 내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말과 행동이나 어떤 준비되지 않은 것, 신뢰가 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보면은 그 사람의 말의 내용이 정작 7%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감정과 느낌을 포함해서 행동이 수반되는 말은 더 힘있게 들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언어적인 아까 유형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 몸짓, 표정, 제스처 외에 음성의 어조, 강약, 고저 그걸 다 포함하고 또 패션, 제가 이런 옷을 입고 왔죠. 지위를 나타내는 심벌, 어떤 심벌을 착용했느냐, 무용이나 드라마, 음악과 마임에 이르기까지 감정의 흐름에서 교통의 흐름까지 그런
모든 흐름도 다 비언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동물의 영토방위 행위부터 정치인의 외교 의례, 어떤 의례를 행했나, 저 나라의 대통령이 방문했는데 어떤 의례를 행했나가 바로 그 나라가 그분을 대접하는 언어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비언어로 파악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자, 일반적으로 언어가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반면에 전달하는데 효과적인데, 비언어는 감정이나 전달, 그 느낌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유태인 부모의 대화 원칙 한번 볼까요, 오늘? 네, 대화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들어주는 거에서 시작합니다. 경청입니다. 네, 몸을 기울여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을 들어주는 대화, 네, 이런 대화가 바로 경청이죠. 자, 아이가 바깥에 막 뛰어다녔어요. 엄마, 오늘 무척산을 막 바라보는데, 야, 겨울이라 무척산의 모습이 완전 달라 보이더라. 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죠. 바깥에 갔다 와서 또 잠자리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엄마, 그 하천에 이렇게 아직도 물이 고여 있는데 물이 없는 부분도 많아. 비가 안 오나 봐. 근데 여기는 물이 좀 고여 있는데 그 고여 있는 부분에 있지, 막 청둥오리들이 막 날아 있더라. 그래서 나는 오리들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근데 내가 오리들한테 야야야야야 막 소리치니까 오리들이 막 푸드덕하고 막 다 날아가는데, 야, 나는 걔네들이 좀 오래 날아가서 보면 좋겠는데 저리 멀리 막 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여기 막 달리고 뛰는 거 너무 재밌어. 그럼 엄마가, 그랬어? 아우, 엄마도 좀 자주 산책 가야 되겠다. 엄마도 가서 오리들도 얘기하고 거기 외가리랑 백로도 있잖아. 걔네들하고도 엄마도 보고 싶다. 야, 이런 얘기들을 엄마하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모습들을 서로 얘기하고 마음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를 들어주고 얘기하고 공감하다 보면 소통이 되는 거죠. 예, 비판하기 전에 아이의 말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예, 맞장구하고 메아리 쳐주는 것입니다. 그랬구나, 그랬어. 아, 그랬구나. 예, 첫 마디에 맞장구 쳐주고 또 메아리 쳐주고, 예,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네가 마음이 그랬구나. 이렇게 알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 줄 때 그 아이는 어때요? 네, 자기 마음이 공감을 받으니까 더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은 더 많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렇게 봤지만 자기 자신을 정말 이렇게 개방해서 내놓고 나를 이제 표현하고 이렇게 나올 때 이런 언어적 비언어적 이런 메시지가 처음에는 딱딱하게 이렇게 표현되다가 공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막 그냥 다양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어떻게 막 논리성, 창의성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뇌 발달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절로 일어나는 반응들이 있는데 우리가 막 너무나 주입해 주려고, 너무나 사랑해서 아껴서 이것도 알게 해주고 싶고 저것도 알게 해주시고 해주고 싶어갖고 우리가 많은 것을 이렇게 강요를 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저도 아이를 키울 때 그저 그냥 막 뭐 보여주고 싶어갖고, 예, 여기 봐, 여기 꽃이 있잖아, 야, 너무 이쁘지, 막 여기 뭐 요거 뭐 풀이네, 풀 색깔 막 희한하지, 뭐 요 꽃은 뭐냐, 막 이러고 너무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얘기했더니 우리 아이가 그때 한 4살 땐가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아유, 진짜 뭐 엄청 가르쳐 주려고 애쓰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제 마음을 읽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런 거와 같이 우리가 이제 막 가르쳐 주려고 뭔가를 넣어 주려고 하기보다 같이 음미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들어주고 공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런 대화 원칙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저의 강의의 내용입니다. 네, 경청과 공감이 너무나 중요하죠. 자,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라. 네, 존중하는 것은 그 아이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느꼈고 이렇게 이걸 봤어. 내가 보니까 이게 이랬어. 라고 얘기했는데, 아, 그건 아니지. 거기서는 요거를 알아야지. 요건 못 봤구나. 요게 더 중요해. 라고 이렇게 또 지적하고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그 자체로서 흘러나오면서 그 자체로서 표현하는 것을 받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 안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뭐 청둥오리도 보고 외가리도 보고 이런 자연을 만나면 너무나 좋겠죠. 자연은 정말 위대한 스승이잖아요.
네. 자, 네 번째는 명령과 비판보다는 설득과 칭찬입니다. 네, 명령하기보다는 이거 이렇게 해 라기보다는 설득 이렇게 좀 해주면 엄마는 기쁜데 뭐 이런 말 있죠. 조금 바꿔서 다 아이 메시지로 비판보다는 칭찬, 작은 일의 칭찬.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칭찬을 받을 때 마음이 업되죠.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조금 처져 있던 마음도 칭찬을 받으면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나에 대해서 인정해 주네. 야, 너무나 고맙다 이러면서 마음에 또 힘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칭찬해 주는 거. 그러니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아이를 볼 때 정말 너무나 사랑스럽잖아요. 그 사랑스러운 그 모습 그대로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막 뻥튀기해서 칭찬하라는 게 아니고요. 자, 부모의 격려가 최고의 보약입니다. 정말 부모와 자녀 관계는 뭐 누구보다도 가까운 관계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대하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나 이제 가까운 분들인데 이런 옆에 있는 내 한 사람 부모가 안 계시면 뭐 주 양육자의 격려 이런 격려가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소유나 성취에 기초한 자존감이 아니라 그 있는 그대로 존재에 기초한 자존감을 갖게 해주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런 밥상머리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7강 강의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알아가고 또 타인과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꺼내서 나누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17강 동안 계속 만나기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